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맑은 날씨가 예상돼 새해 첫날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돋이를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해 첫 해는 독도에서 오전 7시 26분, 포항 호미곶 7시 32분, 경주 토암산 역시 7시 32분에 떠오르겠습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경주 영하 9도, 포항 영하 6도 등 영하 9도에서 영하 6도가 예상돼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는 오늘부터 사흘간 10에서 30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포항시가 수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호미곶 등 일출 명소에 대한 교통 혼잡 해소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호미곶 해맞이 축전 행사장 주변과 주요 교차로에 60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해안가에는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한편 한파에 대비한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포항 호미곶을 인파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경찰과 소방도 비상대응 차량과 순찰대를 상시 운영해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는 특히 해안가에선 테트라포드 표면이 얼어 미끄러지고 인파 밀집 시 추락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방파제 접근을 삼가라고 부탁했습니다. 연초부터 다사다난했던 2025년의 마지막 해가 저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시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마음인지 들어봤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돌아보면 올해도 참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았고 서민들이 살기가 조금. 현실 같지 않았던 12.3 계엄 사태 이후 혼란한 전국 속에 맞은 연초부터 먹고 살기는 팍팍해져만 갔습니다. 나라고 시끄러우니까 뭐가 되겠어? 장사가 뭐가 되겠어요? 혹시 안 그러면 우리 5천 원밖에 안 받잖아. 이런 것도 타격 없이 마음껏 먹고 이랬으면 좋겠더니. 새해를 앞두고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여객기 참사를 떠올리며 더는 이런 아픔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너무 큰 상처들이 많죠. 마음의 상처들이 남는 거는 그거죠. 장사도 장사지만 안타까운 게 마음이 아파요. 며칠 전에 무안공항 일도 일주기도 있었고 이제 10월 말에는 항상 이제 기억나는 일들도 있고 이러니까 항상 연말쯤 되면 이제 불편한 마음 올해는 좀 더 그런 일들 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하루 보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기쁜 일이 많았던 신혼부부는 올해 받은 감사한 마음들을 내년엔 베풀며 보내겠다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처럼 좀 따뜻한 한 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가 여러 사람들한테 너무 사랑도 많이 받고 위로도 많이 받아서 내년에는 저희가 사랑도 많이 주고 위로도 해줄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저마다 힘겹게 한 해를 보낸 시민들. 내년엔 살림살이도 마음도 올해보단 좀 더 넉넉해지길 한마음으로 소망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포항시가 영일만항을 국가에너지 복합기지로 육성하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경북도와 함께 영일만항을 청정에너지 생산과 저장, 공급 기능을 갖춘 에너지 거점 항만으로 전환한다는 용역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해상풍력 지원 항만과 수소 암모니아 등 청정에너지 중심의 탄소 중립 거점 항만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개발 거점 항만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주시가 2026년을 맞아 관광과 산업, 도시 분야를 중심으로 한 3대 주요 시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신라 왕경 핵심 유적 정비와 문무대왕 등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제2동궁원 조성 등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에 나섭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미래차 첨단 소재 성형 가공센터와 탄소 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센터, 공유 배터리 안전 연구센터 등 3대 연구시설을 운영합니다. 도시 분야에서는 옛 경주 역사 부지를 뉴타운으로 개발하고 동남권 광역 전철망과 수소 트램 도입을 통해 광역 교통망 확충에 나섭니다.
농촌 지역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기업 봉사단과 농촌마을이 협력하는 품앗이 모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일자리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기업 봉사단과 연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지역 상생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산골 오지마을인 포항시 죽장면 상사리의 한 장원. 장담거기는 콩을 씻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메주 재료인 백콩을 커다란 용기에 담아 여러 차례 휘저으며 불순물을 깨끗이 걸러냅니다. 그래야 돌이 안 들어가지고. 가마솥에 불을 지필 참나무 장작을 준비하고 한켠에서는 메주를 매달 때 사용하는 각실을 지프로 엮어 손수 만듭니다. 대형 장독도 하나하나 꺼내 깨끗이 손질합니다. 장담그기는 그동안 죽장면 상사리 주민들이 함께 해온 마을 일자리 사업이었지만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로 일손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의 한 기업 봉사단이 오지마을을 찾아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있는 일손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큰 대기업에서 오셔갖고 많은 직원들이 와서 이렇게 일손을 돕고 같이 일을 하니까 훨씬 저희가 일하는데 수월하고. 이번 봉사활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국제강을 비롯한 포항 지역 10여 개 기업 봉사단이 힘을 모아 지속 가능한 인력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하반기에도 이렇게 좋은 기회로 농촌 어르신들을 도와서 일손을 거들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 봉사단 운영이 활성화된 포항의 경우 기업과 농촌 마을이 협력하는 품앗이 모델이 농촌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을별로 어떤 일손이 필요한지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기업 봉사단과 연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지역 상생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봉사를 넘어 일감별로 전문화한 뒤 품삯을 지급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로 환원하는 선순환 모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와 경북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생애 단계별 행정통계 결과를 보면 경북의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 비율은 25.8%로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반면 15세에서 39세 청년층 비율은 24%에 그쳐 전국 평균보다 4.9%포인트 낮았습니다. 대구 역시 노년층 인구 비중이 20.9%로 전국 평균 20.1%로 웃돌았고 청년층 비중은 27.6%로 전국 평균 28.9%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진군수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골재 채취 허가를 받게 해달라며 후보자의 지인인 브로커에게 3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골재 채취업체 대표 A씨와 브로커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브로커 B씨가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권한인 골재업 인허가를 둘러싼 금전 거래 등 토착 비리가 확인됐다며 철저한 수사로 지역사회 내 부패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통합 돌봄이 전면 시행됩니다. 제도 시행을 석 달 앞둔 가운데 예산과 인력, 협력 체계와 같은 준비가 미흡한 건 아닌지 걱정이 많은데요.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에게 통합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돌봄. 자신이 사는 곳에서 방문 간호와 요양, 의료, 주거 등을 한데 묶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이를 준비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다 보니 이런저런 걱정이 많습니다. 밖에서 이제 통합 돌봄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뭐 보건, 의료 이런 게 다 통합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런 걸 잘 섞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 돌봄이 안착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관리 주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합 돌봄을 처음 접하다 보니
제도 이해와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족한데 이런 이제 큰 사업이 시작하려고 하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뭐 저희 노력으로 그렇게 커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합돌봄의 핵심 중 하나인 의료기관 연계와 기관별 협력 체계 구축은 물론 앞으로 소요될 예산 문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방문 이제 그 진료하시는 거에는 이제 수가 문제도 있고요. 그 금액이 이제 저희가 뭐 다 그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협력 기관 찾는 것도 사실상 조금 어려움도 있고요. 생각보다 한 사람에게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돌봄이 가능할지에 대한 그 고민이 이제 또 시작이 됐고. 여기에다 지자체마다 통합돌봄을 준비하는 인력, 역량 등에서 차이가 나고 협력체계 구축도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올지,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제 감을 잡고 있는 상태인데 체계적으로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 시민단체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지역 격차와 지역 내 불평등이 심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구 경북은 지자체장의 의지 부족과 준비 미비로 타 시도와의 심각한 서비스 격차와 차별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돌봄을 예면한 단체장을 엄중히 좀 심판할 필요가 있고요. 대구시는 구군과 함께 인력 및 조직 보강, 전달 체계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나서 통합돌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통합돌봄의 독자적인 역량을 제대로 검증받지 못한 상황에서 초기 혼란과 시행착오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오늘 오전 3시 50분쯤 포항시 장기면 산서리의 한 야산 인근 농막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4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으며 소방당국은 화목 보일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1시 30분쯤에는 경주시 안강읍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음식점과 내부 집기 등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가게 안 난로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장학회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포항학사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199명으로 신입생은 생활정도 100점, 재학생은 학업 성적 30점, 생활정도 70점으로 다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장애인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부여되고 월 생활비는 22만 원입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2026년 새해를 맞아 경주 엑스포대공원 입장객을 상대로 다양한 할인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1월 1일 첫 입장객, 말띠 출생자 중 첫 입장객, 이름에 적토마 글자가 포함된 첫 입장객 등 모두 5명과 그 가족에게 무료 입장과 10만 원 상당의 행운 상자를 증정합니다. 2월 18일까지 말띠해 출생자, 한복 착용자에게 입장료 50%를 할인하고 사적지 할인, 숙박 할인, 헌혈증 기부자 무료 입장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포항시가 옥내 누수로 인한 과다한 수도요금 부과를 사전에 막기 위해 누수알림 카카오톡 서비스를 오는 1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원격 검침 데이터는 정상적인 사용 패턴과 다른 급격한 사용량 증가가 감지되면 알림이 전송돼 누수 가능성을 빠르게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누수알림 서비스는 전자고지 신청 시 자동으로 함께 신청되며 누수알림만 별도로 이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포항시 맑은물 사업본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경북교육청이 교사의 수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업 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196명의 교사에게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2015년부터 진행된 수업 전문가 제도는 교사의 수업 설계와 수업 개선 활동 등을 심사해 1단계인 수업 연구교사부터 3단계 수업 명인까지 단계별 인증을 부여합니다. 특히 이번 인증 교사 중에는 청각장애가 있는 상위학교의 강민서 교사도 포함되면서 교육청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교육 현장의 수업 전문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새해부터 지방공무원 보수를 평균 3.5% 인상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초임 보수가 낮은 저연차 공무원은 9급 1호봉 기준으로 6.6%까지 인상되고 재난 현장 근무 수당과 민원 창구 수당도 인상됩니다.